성공. 네,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아마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바로 그 경기 벤투호 대 김학범호 이 빅매치가 10월 9일 금요일과 10월 12일 월요일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때문에 A매치 기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K리그 경기가 없어요. 아니요, 그렇죠? K리그 1만 없죠. 투는 K리그 2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K리그 죄송합니다. 2는 여긴 있고 다시. 제가 또 중계를 하러 갑니다. 다시 갈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주와 안산의 경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K리그 2도 사랑하는데 또 네. 이런 크나큰 실수 사랑이 약간 모자랐어. 조금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예, K리그 1만 한 주 쉬어 가겠고요. K리그 2는 소준일 캐스터와 함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A매치 기간 저희가 그 K리그 1 프리뷰할 경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벤투호 대 김학범호 이 경기를 한번 이거다. 띠링 하면서 띠링 나왔어요. 프리뷰를 해보자라고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또 오늘의 특별 손님 장코치께서 네. 예상을 좀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뭐 베스트 11이라던가. 네, 뭐 사실 예상은 아니고요. 예상은 아니고 그냥 제멋대로 제가 원하는, 제가 한 번쯤은 보고 싶은 대표팀 라인업인데, 그래서 이 라인업을 가지고 좀 뭐 이견이 있으시면 또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해외파 선수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좀 새로 기회를 받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우리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 입고 뛰는 게 어떨지 궁금하다. K리그를 사실 열심히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국가대표 경기는 또 많이들 보시니까 네. 이 선수들을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 경기죠. 자, 그래서 이 장영훈 코치는 먼저 네. 벤투호의 베스트 11 어떻게 네.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벤투 김학범 약간은 먼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네네. 싶어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얘기했던 게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겹치는 선수가 있을 수 있었던 그렇죠. 매치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이제 23세 이하 선수는 뭐 3명으로 뭐 이렇게 제한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반면에 벤투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해서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좀 더 여기서 데리고 오고 싶은 선수가 좀 더 있었다. 누군지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약간 좀 제한을 당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게 과연 누구였을까? 뭐 한두 명 정도는 더 데리고 오고 싶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궁금하게. 네. 그러면은 또 여기 김학범호의 승선한 선수들 중에서 불타오르는 선수들이 많겠죠. 그러니까요. 난데 이러면서. 그런 부분까지 있었다 보니까 단순히 뭐 많이 매치업의 타이틀로 붙었던 건 형과 아우의 대결이지만 그거 외에도 내가 이번에 좀 더 하면은 난 다음번에 저기가 있을 수도 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는 선수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까지 조금 총합해서 일단은 벤투 라인업부터 약간 제가 보고 싶은 또 제 멋대로 라인업을 하면은 일단 골키퍼에는 저는 이제 구성윤 선수, 저는 구성윤 선수를 일단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구성윤 선수 왜요? 일단은 제가 대구 경기를 막 엄청나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나이에 비해서 보통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에 문화적으로 이제 나이가 뭐 많이 그게 문화가 희석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면은 이제 선후배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뭐 위축은 아니지만 조금 소극적일 수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근데 골키퍼는 그런 것에 영향을 제일 안 받아야 하는 포지션 중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구성윤 선수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히 뭐 나이가 많은 축은 아니고 사실 좀 어린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한이 없이 좀 온전하게 이제 팀의 후방에서 뭐 컨트롤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잘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라는 게 골키퍼가 대표팀 뭐 조현우 선수가 워낙 지금 강력하게 이제 좀 쥐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로테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회가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구성현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그리고 뭐 팀의 성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한 번쯤은 대표팀에서 기회를 받을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또 이런 기회에 구성윤 선수가 선발로 나가서 또 자기 그 능력을 마음껏 또 펼쳐보일 수 있고 그런. 사실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구성윤 맞아요. 선수가. 뭐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대표팀의 한 3옵션 정도로 그렇게 사용이 됐던 선수인데 꾸준히 소집은 됐는데. 뭐 이번 기회에 한번 기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 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창근 선수가 좀 궁금해요. 이창근 선수 궁금해요. 진짜. 왜냐면은 역시 또 올 시즌에 K리그
K리그 1의 시즌 중반 정도를 기억하신 분들이라면 상주 상무가 굉장히 탄탄한 수비 진영을 갖추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뒤쪽을 바치고 있었던 선수가 바로 이창근 선수였는데 뭐 몇 경기 연속해서 클린시트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창근 선수가 이렇게 뭐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다 뽑혔습니다. 뭐 강현무 선수도 지금 못 뽑혀서 굉장히 좀 아쉽다. 나 은퇴하기 그러게요. 전까지는 한번 뽑아주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창근 선수가 그런 선수들을 다 제치면서 뽑혔기 때문에 이 선수도 두 경기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좀 장갑을 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뜩이나 이 K리그 골키퍼 풀이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훌륭한 네,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고 넘쳐서 일본에 수출합니다. 수출을 할 정도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이창근 선수가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네요. A 대표팀의 경우에는 뭐 큰 무리가 없으면 일단 4-2-3-1로 간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풀백에는 저는 이제 김태환 선수를 넣고 그다음에 센터백에는 원두재 그리고 이제 쭉 이어가서 다른 센터백은 정승현 그리고 왼쪽 풀백에는 이제 이주용 선수까지 이렇게 백라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원두재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일단은 센터백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서 세워보겠다. 네. 일단 이 선수가 두 포지션이 모두 소화가 가능한 선수니까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네요. 네, 원두재 선수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 같은 경우도 뭐 미리 이렇게 이미지를 봤지만 이제 협회 쪽에서 이제 내놓은 이미지 소집 명단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분류에 MF가 아니고 DF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수로 되어 있고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원두재 선수 는 워낙 센터백이랑 수비형 미드필더를 뭐 크게 무리 없이 오가는 선수기 때문에 일단은 DF로 포함이 되어 수비수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근데 굳이 이제 원두재 선수를 센터백에 넣은 이유는 원두재 선수가 사실은 울산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 센터백은 아니잖아요. 미드필더로 그렇죠. 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좀 코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사실 여러 번 뭐 전례가 있었죠. 뭐 국내 말고 해외에도 전례가 있었지만 보통 미드필더였던 선수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선수가 한 라인 내려가서 센터백으로 하게 되면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차이가 뭐냐면은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러니까 등을 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상황 인식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등 뒤의 상황을 내가 공을 받기 전에 인식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보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상대의 압박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압박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 뭐 디시전 메이킹 중에서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선수들을 센터백으로 놓게 되면 센터백은 지속적으로 앞을 보고 플레이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인 난이도가 어느 정도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원두재 선수의 경우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킥 능력도 있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놨을 때는 이제 기량이 되려 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로 따지면 이제 뭐 기성용 선수가 이제 청소년 대표팀 시절에 3백으로 나왔을 경우에 센터백으로 나왔던 경우가 종종 있고 그때 이제 뭐 공격 관점에서 물론 수비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공을 가졌을 때 확실히 다른 옵션을 좀 더 나은 옵션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원두재가 대표팀에서 만약에 센터백으로 나온다면은 굉장히 조금 괜찮은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뭐 월드컵 그리고 향후 뭐 한 5년, 10년을 봤을 때도 상당히 유용한 옵션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원두재 선수를 센터백으로 저는 뽑아봤습니다. 네, 뭐 워낙에 기량이 출중한 선수니까요. 원두재 선수. 네, 그리고 또 벤투 감독이 후방에서부터의 빌드업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원두재 선수의 그런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지 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본인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아마 벤투 감독의 선택을 꾸준히 받을 수도 있는 선수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대표팀에서 또 원두재 선수의 이름 한 번 들으면 까먹기도 쉽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네, 네. 예,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미드지는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미드지는 이제 4-2-3이니까 2의 두 자리는 저는 이제 윤빛가람 선수랑 주세종 선수를 넣어봤습니다. 윤빛가람 선수, 네. 주세종 선수. 사실 주세종 선수가 네. 올 시즌에 본인의 베스트 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 그쵸. 폼이 안 좋은데. 이게 네. 조금 약간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결국엔 축구라는 게 포지션별로 각 선수가 들어가긴 하지만 완전히 고립시켜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네. 하나의 유기체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세종 선수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조금 더 그 위치에 고정적으로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2의 두 자리 중 하나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박스 투 박스 형태가 가지만 한 명은 결국에는 좀 포지셔널하게 그 위치를 지키면서 흔히 얘기하는 뭐 공을 뿌려주는 좌우에서 기점이 돼주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주세종 선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번 시즌에는 물론 소속팀에서는 약간 뭐 주전 자리도 그렇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세종 선수가 계속해서 경쟁력이 있고 되려 이제 소속팀에서 같은 경우가 좀 오르락내리락이 있다 보니까 대표팀에서 조금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물론 뭐 당연히 대표팀이라는 거는 좋은 활약을 보이는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일단은 근데 선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전술적인 전략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나 원래 이 정도 클래스였어. 뭐 이걸 뿜뿜 네.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윤빛가람 선수의 경우에는 워낙에 패스마스터 네. 아닙니까? 네. 중원의 지배자. 그렇죠. 뭐 그래서- 올 시즌도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뭐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눈에 띄고 공격 포인트를 쌓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을지언정 오히려 더 원숙해진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빌드업 능력이 더욱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선에 윤빛가람 선수를 넣는다면 빌드업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빛가람 선수에 대해서는 뭐 우리 모두 이견이 없는 네, 것 이견이 같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4-2-3-1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 네, 그러니까 2선에는 어떤 선수들을 배치하실? 그래서 저는 우측부터 하면은 이동준, 한승규, 이동경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동준. 한승규, 이동경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 경기들을 좀 많이 봤는데 서울 경기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저는 눈에 띄었던 선수가 이제 한승규 선수였거든요. 한승규랑 조용욱이 제일 잘해요, 네. 요새는. 예. 한승규 선수가 굉장히 저는 눈에 좀 많이 들어왔는데 뭐 과거에는 조금 달랐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간 뭐 코치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팀에 좀 더 희소성이 있는 선수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0대 0인 경기를 1대 0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1대 1인 경기를 2대 1로 역전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관점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이런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승규 선수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선수의 유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뭐 상대의 압박에 1, 2, 3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3선과 2선의 라인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을 때 그 좁아진 공간 안에서 본인이 공을 잡았을 때 특히 앞을 보고 공을 잡았을 때 그 좁아진 공간 안에서도 이제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우위가 있고 그리고 단순히 뭐 기술적인 우위뿐만이 아니고 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팀 동료가 있을 때 서포트가 필요할 때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혹은 그리고 3의 중앙 자리이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혹은 공격수가 내려와서 받았을 때는 뒷공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전술적 기술적 재능을 지녔기 때문에 네. 한승규 선수가 좀 많이 인상적이어서 일단은 3의 중앙에 넣어봤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벤투호의 색깔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설명인 게 결국은 조금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것을 벤투 감독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아시아 무대의 팀들을 상대를 할 때는 주로 대부분 팀들이 뒤로 물러나서 우리를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라인과 라인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좀 좁은 상태에서 수세적으로 우리를 맞이를 할 것이고 우리는 그 공간을 지공을 통해서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3선과 2선 사이에 들어가서 플레이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한승규를 그 자리에 뽑는 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선택이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 생각이 또, 드네요.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승규 선수 양쪽에 그 이동준, 이동경 선수들의 경우에도 뭐 이 둘 모두 다 뭐 해외 이적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굉장히 출중한 뭐, 선수들이잖아요. 이동경 선수의 포르투갈 이적은 일단 무산이 됐다라는 그렇죠. 그런 안타깝게 기사가 나오긴 되었죠. 했습니다만 뭐 언제든지 또 나갈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럼요. 예, 예. 나이도 어리고. 네. 자, 그럼 이제 포워드 쪽으로 가볼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한 자리는 저는 이제 이정엽 선수를 네. 넣어봤습니다. 부산의 네. 이정협 선수. 예. 지금 이정협 선수와 김지현 선수가 이 공격진에 선발이 되었는데 이 두 선수 가운데서 이정협 선수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전반적으로 시스템 하나의 유기체로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승규 선수의 그런 특징 그리고 그러니까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으려면 근데 보통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공격수가 등을 지고 받고 등을 지고 받은 공격수가 앞을 보고 대기하고 있는 반라인이죠. 반라인 밑에 있는 선수에게 내줘서 거기서부터 이제 3자 플레이가 들어가서 공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정엽 선수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당 플레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땐 포스트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이 공중볼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땅볼로 왔을 때 그런 식으로 3자 움직임을 가져가서 한승규 선수의 움직임을 살리는데 조금 더 적절한 공격수 유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네, 뭐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저도 이정엽 선수 뭐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적어봤거든요. 예, 김지현 선수보다는 이정엽 선수가 그런 스타일에 더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예, 그렇게 네.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경기가 2번이 있으니까 예, 예, 뭐 한 김지현 번, 한 선수에게도 번씩, 분명히 기회가 갈 예, 거예요. 예. 기회가 가지 않을까라고. 이 선수가 자기 자다가 연락받았다고 했잖아요. 뽑힐 줄 모르고. 맞아요, 그 기사 봤어요. 예, 뭐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김지현 선수도 또 뭐 데뷔전을 치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학범호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황장비와 함께하고 있는 올림픽 대표팀. 본인이 참 이런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그 뭐 자기가 벤치에 앉아 텔레비전. 있으면 TV에 나올지도 예. 모르는데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게 무슨 관전 포인트입니까? 정말 쓸데없는 얘기가 왔거든요. 이건 정말 인정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예, 갔죠. 그게 지금 장 코치가 얘기할 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진짜 관전 포인트고 네. 진짜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골키퍼는 이제 이광현 선수, 강원에. 네. 강원에 이광현 선수를 넣어봤고 이광현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구성현 선수를 말씀드렸을 때 뭐 설명을 드렸던 건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일맥상통한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그래도 소속팀에서 계속해서 주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조금씩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위축되는 모습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대표팀에서도 결국엔 기회를 부여받아 마땅하고 특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기회를 줄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수비진으로 네. 그래서 김학범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대회들을 많이 치러왔잖아요. 치러왔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시스템적인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연속성을 봤을 때는 뭐 마찬가지로 그래서 동일하게 4-2-3-1의 형태로 일단 꼽아봤고요. 네. 수비수부터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일단은 이유현 선수 그리고 뭐 이상민, 김재우 그다음에 윤종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유현 선수, 이상민, 김재우 그리고 윤종규 선수까지. 네. 그래서 일단은 이유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전남에서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좀 방이 숙소가 옆방이었어요. 그래요? 네, 네. 옆방이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김학범호에서 거의 계속해서 꾸준히 뭐 그 20세 이하 월드컵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선수고 크게 기복 없이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이유현 선수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크게 뭐 무리가 없이 물론 뭐 실험적인 차원에서 다른 선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친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수가 경기 뛰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넣어봤고 약간 이런 면은 이 황덕현 해설위원이랑 좀 비슷하시네요. 이게 한국인의 한계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네, 없어요. 100번 이해합니다. 네. 네 저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네. 그다음에 이상민 뭐 김재우 선수 들어갔는데 이상민 선수가 또 이번 시즌에 또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히 네. 뭐 이랜드가 팀 창단 이후에 강등되고 나서 계속해서 사실은 좀 부침이 많이 심했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번 시즌에는 감독 선임이 굉장히 잘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네네. 그 과정에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이상민 선수여서 일단 집어넣어봤습니다. 네. 사실 뭐 김태현 선수와 함께 정정용 감독의 거의 뭐 고정픽에 가까운 그런 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킥력도 좋고 빌드업도 괜찮은데 가끔씩 수비 불안을 좀 노출할 때가 있긴 있어요. 이상민 선수도.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정정용 감독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전술들이 막 바뀌긴 합니다만 3백으로 나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고 그런데 김학범호에서는 또 4백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구의 김재우 선수와 또 서울의 윤종규 선수를 픽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김재우 선수는 크게 뭐 좀 뭐 크게 뭐 이거 왜 뽑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윤종규 선수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서울이 비교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종규 선수가 최근에 나오면서 저는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수비 관점 소속팀에서의 수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수비 라인의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직력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이 공략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는 선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점을 조금 감안했을 때는 선수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사실 기회를 꾸준히 부여받았던 선수는 아닌데 본인이 기회가 왔을 때 잘 캐치를 해서 상승세를 접어들었고 그래서 소속팀에서가 좋지 않지만 대표팀에서는 또 다른 환경에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팀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뛰었을 땐 또 본인이 어떤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느냐를 이번에 시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미들 이 3선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네, 저는 3선은 이제 성남에서 뛰고 있는 김동현 선수랑 이제 포항 이승모 선수 두 선수를 넣었고요. 김동현 선수나 이승모 선수 뭐 성남이 최근에 상태가 많이 조금 뭐 경기 결과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저는 대표팀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뭐 23세 이하긴 하지만 들어와서 기회를 부여받으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좀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2와 3인데 3의 중앙 자리랑 또 이제 조금 엮여서 누구를 넣어야 되나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유동적으로 아까 뭐 박스 투 박스 뭐 윤빛가람 선수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찬가지적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3의 중앙으로 뽑은 선수랑 어느 정도 좀 연계가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익스체인지 위치가 교대가 됐을 때도 크게 무리 없이 특히 뭐 박스 안에 2선 침투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유기적으로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두 선수를 넣어봤습니다. 그 2선의 중앙에 선택하신 선수가 누군데요? 2선의 중앙에 저는 이제 한찬희 선수를 넣었습니다. 한찬희 선수 FC 서울요. 네. 이 부분 그 미들진 구성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셨다고 했으니까 네. 여기서는 이 소준일 캐스터와도 의견을 좀 나눠보죠. 네, 뭐 한찬희 선수를 일단 왜 뽑았는지 네. 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고요. 일단은 과정을 보게 되면은 뭐 거의 3선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김학범호에서 3선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좀 느리다라는 그런 평가가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2선으로 굳이 넣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선수도 작년에 이제 뭐 전남 있었는데 조금 저희도 이렇게 그러니까 선수 능력을 약간 좀 100%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작년에도 이제 한찬희 선수가 좀 포지션 변화도 좀 가져가 보고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3선이 아니고 2선이었을 때가 조금 더 약간 본인의 장점이 살고 그리고 뭐 올해 선수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 한찬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 이제 뒷공간으로 라인을 뭐 상대의 3선, 2선 두 개 라인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인사이드 패스 뭐 굉장히 심플한 패스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그 라인을 관통할 수 있는 패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예. 2선에 있을 때 그래서 조금 더 말씀해 주셨던 건 주력이 좀 부족하고 공수 전환의 폭이 크게 일어나면은 약간 거기서 기여를 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점보다는 조금 장점이 부각되게끔.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뭐 올림픽이 있고 할 때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김학범호는 계속해서 연속성을 많이 가져온 게 A 대표팀보다는 조금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그런 카드도 조금 실험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네. 라고 하십니다. 예, 뭐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 일단 저는 제 2선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좌우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엄원상 선수하고 송민규 선수가 좌우에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송민규 선수랑 엄원상 선수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뭐 이건 똑같은데 이제 네네. 중앙에 저는 동일하네요. 예, 정승원 선수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선수가 예. 주로 측면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네. 중앙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 선수고 한찬희 선수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네. 워낙에 또 열정적으로 뛰는 선수고 기동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 달릴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예.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승원 선수를 저는 한번 제 베스트 11에는 세워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 양쪽에 엄원상, 송민규 선수를 선택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만 이제 2선 중앙에 누구를 배치하느냐에서 정승원 선수, 네. 한찬희 선수를 네. 예상을 그런데 하셨습니다. 그냥 축구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한찬희 선수를 꼽는 게 조금 더 뭔가 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승원 선수보다는 그래도 한찬희 선수가 조금 더 공을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셋 다 달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학범호의 원톱. 자 어떤 선수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건 좀 약간 진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역시나 오세훈 선수를 뽑아서 넣어봤습니다. 뭐 진부한 것이 답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일단은 뭐 오세훈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로 데뷔한 이후에 뭐 골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선수고 경기력이 꾸준하고 뭐 각급 대표팀 레벨에서도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고 소속팀에서의 활약도 상주가 이번 시즌 되게 또 예상치 못했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분명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 연속성을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계속 살려준다는 관점에서도 선수를
좀 경기에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소중일 캐스터는 이 오세훈 원톱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카드인데 저는 조영욱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면 조영욱 선수가 올 시즌만 하더라도 윙으로 많이 나오죠. 사실 최전방 네, 스트라이커가 맞아요. 아니라 거의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에서 뛸 때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윙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선수도 측면에 빠져서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의 그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라든지 뭐 뒷공간을 파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리는 거를 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원톱에 넣고 이 선수가 물론 원톱이면 힘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선수처럼 이렇게 버티는 힘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힘들 수는 있는데 네. 한 번쯤 보고 싶어요, 저는. 원톱의 어떤 조형이 모습일지. 궁금하다. 네, 어떤 모습일지. 그렇군요. 두 분과 함께 그 벤투호와 김학범호 베스트 11 어떤 선수들로 구성이 될지 함께 예측을 해봤는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고 더 궁금해지네요. 네. 어떤 선수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하지 황덕현이 TV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황덕현 해설위원이 이 벤치에서 카메라에 잡히든 말든 우리는 10월 9일과 12일에 이 매치를 꼭 본방사수 해야겠다는 말씀. 그래서 물어보는 거 맨날 있잖아요. 프리뷰 때 물어보는 거. 그래서요? 결과는? 오. 한번 물어보시죠. 저희가 사실 승부패 예측을 프리뷰 아. 끝나고 늘 하거든요. 네. 그래서요? 그래도 조금 A 대표팀이 아무래도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 그렇군요. 번은 A 대표팀이 이기고 한 번은 무승부. 뭐 그냥 1승 1무. 네, 1승 1무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준일 캐스터는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은 둘 다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도 이게 뭐 전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3세 이하 선수 중에서 내가 더 뽑고 싶은 선수가 있었다. 네. 라고 했던 만큼 더 경기력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분발하는 모습이 발휘가 된다면 형을 뛰어넘진 못해도 비등비등한 수준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1승 1무 정도. 황덕현은 물론 김학범 감독의 2승을 바라고 있겠지만은 그 바람과는 다르게 저는 벤투호의 1승 1무 똑같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그 4명이서 진행한 거 아니죠? 황덕현 씨랑 같이. 사실 뭐- 황덕현 씨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도 이름이 많이 나와서. 영혼은 함께 있죠. 그래서 그 뭐 저희 풀샷이 잡히는 그런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사진 하나 넣어주세요. 네, 합성 하나 네, 네. 해주시기를 제작진 여러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간 희미하게 그 약간 좀 영혼처럼 그렇게 넣어주시면 더욱 더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기 산 사람을 왜 영혼처럼 넣으라고 하시는 아니, 거예요? 뭐 건강히 잘 살아 있던데. 근데 지금은 또 정신만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훈 코치 오늘 이렇게 특별 손님으로 오셔서 아주 황덕현 해설위원과 굉장히 다른 색깔과 차분함으로 이렇게 잘 진행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좀 이 자리에 욕심이 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약간 긴장했던 감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좀 풀렸어. 네. 네. 그래서 또 다음번에 오면은 또 만약에 뭐 자리가 돼서 또 kin 매니저를 하러 가셔서 자리가 된다면 또 제가 또 스페인적인 특성이 저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또 발렌시아적인 특성을 살려서 그렇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축구살롱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살롱. 제 벤투 속으로 이제 욕심쟁이. 후후후. 속으로 나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하고 있죠. 당황스럽죠, 되게. 그냥 이런 거는 반응하지 않고 넘어가면 돼요. 예. 이런데 반응을 또 황덕현 씨는 잘해주셨는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예, 고립이 됐네요 제가. 네, 계속하시죠.